네, 발표 제목으로 원래는 NPR이라고 써놨었는데 이제 네. NPR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실까봐 네. 캐주얼로 몰래 또 바꿔놨습니다. 네. 저도 요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접했어요. NPR이 뭔가 그냥 NPR로 나오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검색해도. 예, 아티스트 분들한테는 캐주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NPR이 캐주얼로 변환됐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타일라이즈라고 부르고 있어요. 스타일라이즈. 예, 네, 캐주얼 하니까 딱 뭔지 아마 감이 다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네, 오늘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네. 원신과 같은 이런 만화 스타일로 네. 렌더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주제로 다룰 것이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네. 작업한 결과물과 네. 유니티 엔진에서 작업한 결과물이 네. 서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네. 네, 같은 환경에서 텍스처링을 하면은 네. 이제 수정하는 그런 이제 수고스러움이 좀 덜해진다라는 네, 당연히. 거를 이제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뭐 왼쪽 오른쪽 똑같은데요? 예,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홍님께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신 결과물이 이거군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캐릭터는 지금 뭐 컴투스에서 뭐 하고 계신 프로젝트 그런 캐릭터인가요? 아니면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가 지금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 이제 공개를 할 수가 그렇죠. 없다 보니까 네네. 쉐이더랑 캐릭터랑 전부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네. 혼자서 하고 있던 것들을 발표에 써봐야겠다 하고 가져온 것들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아티스트가 여기서 그 빛을 발하는 것 같네요. 이게 다른 아티스트 분들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아름다운 캐릭터가 딱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예,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쉐이더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 쓰고 있는 거는 오늘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회사 작업물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공개할 수 없고 네. 굉장히 심플한 쉐이더를 넣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좀 되게 너무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연용이라는 걸 좀 참고하고 오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컴투스의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역량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훨씬 뛰어난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연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라는 정도 수준으로만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제 실사 느낌의 작업이 아니라 이제 캐주얼한 작업을 한다면은 아트 스테이션에다 검색을 한 결과인데 보통 스타일라이즈드 PBR이라는 키워드로 보통 많이 찾아보게 되세요. 근데 이러한 스타일들의 특징은 쉐이더 자체를 건드진 않고 그 물리 기반 렌더링은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텍스처랑 메쉬를 디폼을 해가지고 약간 디즈니 느낌으로 뭔가 풍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랑 메쉬만으로 뭔가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러한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완전 다르지. 홀버스의 붕괴 최근에 나왔던 스타레이.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쉐이더라는 걸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NPR 쉐이더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또 이 NPR 쉐이더라는 게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쉐이더만 잘 만들고 끝나지가 않아요. 쉐이더에서 이제 렌더링을 할 때 캐릭터를 음영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 만화에서 표현되는 그 깔끔한 느낌의 음영 표현이 안 되고 자꾸 지저분한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트분들이 그런 것도 못 참죠. 그런 거를 이제 커버를 하려면은 결국은 그거에 대한 추가 정보를 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쉐이더만 건드렸다 끝난 게 아니라 쉐이더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식의 추가 텍스처가 계속 들어가게 돼요. 또 이런 텍스처가 필요한 이유는 원래는 이제 손맵이라고 하죠. 핸드 페인팅으로 이제 맵을 하나를 써가지고 다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는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명에 따라서 반사나 이런 것들이 다 반응을 해가지고 바뀌는 그런 거를 구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텍스처들이 자꾸 추가가 되고 뭐 아래에 또 써놨지만 만화 같은 표현을 하려면은 재질 표현이 참 많이 약해져요. 그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플랫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오히려 또 카툰 렌더링인데 PBR 텍스처를 그대로 또 가져와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그 만화 같은 캐릭터 표현의 특징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재질이 이거는 애니메이션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건데 이런 PBR 기반의 뭔가 텍스처를 하게 되면은 재질 표현이 상세해지니까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PBR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보통 진짜 막 실사 같은 그런 네. 작업을 생각하시는데 네. PBR이라는 게 네. 약간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요. 네. 단순히 이 메탈릭 러프니스라는 그 수치 값이 있잖아요. 네. 그 수치 값에 따라서 네. 보여지는 게 네. 얼만큼 빛날 거냐, 환경이 얼마만큼 반사될 거냐 이런 네. 걸 그냥 결정하는 공식이란 말이죠. PBR이라는 게 네. 내부적으로 파고 들으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것도 또 개조를 합니다. 공식을.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PBR 텍스처를 넣긴 했지만 네. 실사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 최대한 그 의도에 맞게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화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전에 일본 애니메이션 네. 이런 이제 NPR 스타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디즈니도 있을 거고 네, 네, 일본인 네. 애니메이션도 네. 두 개가 비슷해 보여도 또 이렇게 붙여보면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대두되는 게 이제 게임에서 또 쓰이는 거는 네. 또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크게 볼 때도 있지만 또 네.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보게 될 때 이 네. 캐릭터가 게임에서도 또 그 느낌이 만화에서 보던 것과는 또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로 아까 스타일라이즈드라는 거하고 이제 표현이 됐던 것들이 네. 좀 일반적인 그런 제피니메이션 스타일 아니면은 뭐 그냥 아니메 스타일 뭐 네, 이렇게 네, 네. 부르지만은 네. 그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 기법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소개해드린 프로젝트들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마무스메랑 또 호요버스에서 만든 붕괴나 네. 스타델 같은 경우도 네. 쉐이더 기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비슷한데 디테일을 뜯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캐릭터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접하게 되면 그냥 평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은 그 캐릭터가 3차원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360도로 돌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움직일 때마다 분명히 뭔가 저기에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빛이 비칠 거고. 근데 애니메이션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상태만 보는 거니까 우리가 어색하지 않은데 해가 이렇게 비치네? 근데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정면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게임에서는 저 뒤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어색해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다양한 수요들,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의 수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유저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PBR이라는 개념을 꼭 실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NPR 스타일에서도 PBR을 사용해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페를 사용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쉐이더만 사실 쓰진 않습니다.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단순히 음영을 이렇게 스텝을 나누고 네. 뭐 림라이트 같은 기법을 적용한다 해서 실제 그 인게임 룩이 되진 않고요. 네. 추가 패스를 또 추가하고 뭐 메쉬도 수정을 하고 메쉬 수정을 한다는 거는 네. 그 버텍스 노멀을 이렇게 변형을 하고 네네. 뭐 버텍스 컬러 이런 것도 이제 추가 데이터를 계속 집어 넣어가지고 최대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어떤 식으로 라이팅이 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을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NPR 스타일로 만들더라도 추가 텍스처가 계속 생산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결국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핸드 페인팅 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특수 목적의 맵들을 계속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그 메탈릭 러프니스 같은 PBR 텍스처도 마찬가지고 이런 추가 텍스처들을 만들려고 보니까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있는 기본 쉐이더 가지고는 게임 엔진에서의 보여지는 것과 완전 다른 그 뷰를 보여주니까 이거를 메탈릭 한 0.8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근데 엔진을 갖고 하니까 너무 빛나는데? 너무 타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진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본 그 쉐이더가 다른 상태에서는. 그리고 또 엔진에서는 보통 이제 캐릭터랑 배경들을 한 곳에 딱
깔아놓고 네. 서로 튀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그 씬을 환경을 세팅을 해요. 네. 그러면은 엔진에서 그 세팅한 환경이랑 서브스턴스 페인터랑 환경이 동일하지 않으면은 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한 이 정도 밝히면은 예쁘게 네. 보이는 것 같아 하고 네, 엔진을 네, 갖고 왔더니 네. 완전 그냥 하얘버리는 거죠. 캐릭터가 아. 완전 하얗게 네. 보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색감도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엔진에 있는 환경을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동일하게 맞춰주면은 네. 이러한 네, 시행착오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저는 단순하게 그냥 드는 생각이 서페와 게임 엔진, 뭐 예를 들어 유니티예요. 지금 이 상호 간에 뭔가 환경 세팅 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도비랑 유니티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지금 제가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어도비랑 유니티에서 해결 못 하는 거를 TA 분들이 직접 해결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네. 그 프로젝트마다 요구하는 이제 룩 대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맞춰준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보니 각자 자기에 맞춰서 커스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서페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능력이 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의 눈높이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개량해서 사용한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맞춤형이라고 맞춤형. 우리의 원하는 스타일대로. 보통 프로젝트에서 그 룩을 만들기 위해서 네.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TA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TA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 프로젝트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보통 커스텀에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대응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네.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들로서는 아무래도 좀 이질감이 들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네. 이 쉐이더를 커스텀한 거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게임 회사에서도 유니티나 서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구현하려고 봤는데 이게 기본 제공하는 걸로는 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구현을 하시는 거를 TA분들이 하신다고 네. 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페를 폄하하려는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맞춤형.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니티 엔진과 서페 간에 이제 색상 차이가 안 나도록 네. 작업을 추가로 해줘가지고 이제 작업 능률을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캐릭터를 만들고 네, 유니티 엔진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거의 색감 차이가 안 나도록 네. 유니티의 환경을 그대로 옮기려고 네. 이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세팅하기 전에 기본 그 PBR 쉐이더를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캐릭터가.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매테리얼이 이제 들어간 뷰를 보기보다는 네. 그냥 베이스 컬러 이런 식으로 채널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고 네. 엔진에 갖고 와서 벼고 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페에서도 유니티 엔진의 그 씬과 동일하게 환경을 맞춰주면은 이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네네. 네. 그럼 훨씬 편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이미지를 넣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무래도 코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네, 흥미를 많이 잃으실까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가지 마세요 하라고 하려고요. 네, 이제 지금 계속 쉐이더 하는데 대체 쉐이더가 그러니까요. 뭐냐 이런 이제 사전 지식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하고 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서페에서 제공하는 이제 쉐이더를 그 커스텀 쉐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튜토리얼 느낌으로 네.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유니티에 있는 엔진을 그대로 서페로 가져오는 그 실습이라고 해야겠죠? 네, 네. 그런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뭐 제가 인트로에서도 그랬지만 커스텀 쉐이더니 무슨 뭐 쉐이더니 NPR 쉐이더니 쉐이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처음 접했어요. 어쨌든 쉐이더라는 거를 분명히 뭐 아트분들은 잘 아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이 쉐이더라는 게 어떠한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개념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아티스트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결국은 코드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NPR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네. 조금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NPR 그 스타일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NPR 만들고 싶어. 쉐이더는 필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원신이나 젤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캐릭터 나도 만들어 보고 싶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사전 지식. 네. 네, 쉐이더가 무엇인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이더라는 게 네. 그냥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자꾸 쉐이더 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3D 메쉬가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그 뭐 블렌더, 3ds Max, 뭐 마야 이런 네. 네, 툴에서 만드는 3D 메쉬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보면요. 네. 그냥 XYZ 좌표예요, 좌표. 0,0,1. 어렵다. 자, 어렵다. 자, 지금 아마, 상상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이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점이 무엇인가. 네. 이거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점이라는 거는 네. XYZ라는 이제 어떠한 위치인데, 네. 이 위치는 저희가 화면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TV에서 네. 보는 것처럼 네네. 평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평면, 이미지, 네. 이 이미지란 건 또 무엇이냐?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근본적으로 파고들면은, 오, 오늘 뭐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FHD 모니터다 하면은 네. 1920, 1080 네네. 개수만큼의 픽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픽셀이란 무엇이냐? 네. 네, 픽셀이라는 거는 네. 이 화면상에서 네. 위치, 그러니까 뭐 화면 가운데라고 쳐요. 네. 풀 HD면은 네. 1920, 1080의 가운데는 네. 1920 반으로 나누면은 960, 960, 네. 960, X 좌표는 960, 네. Y 좌표는 네. 뭐 540, 네. 네, 이런 식으로 좌표가 있을 거고, 네. 근데 이 가운데 점이 지금 네. 이 모니터에서 보면은 한 네. 노란색이라고 쳐요. 네네네. 노란색이면은 네. 그 RGB 값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3D 메쉬, 그러니까 XYZ 좌표가 어떻게 해서 화면상의 XY 좌표와 플러스 네. RGB 색상으로 변환이 되었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 막 숫자로 돼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사실 내부적으로 다 숫자로 돌고 있는데 이 숫자 네. 계산이 어떻게 됐냐. 그거가 바로 쉐이더가 한 거예요. 쉐이더가 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쉐이더라는 거는 뭐 NPR 캐릭터 이것뿐만 아니라 네. 이미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예. 화면상에 어떤 이제 색상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쉐이더라는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쉐이더도 막 나눠보면은 안에 네. 뭐 버텍스 쉐이더, 뭐 테셀레이션 쉐이더, 지오메트리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 막 종류가 네.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다 독립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른쪽에 써놨죠. 소화기관. 네. 그냥 3D 메쉬를 먹으면은 네. 픽셀이 똥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네. 하나의 그 소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네. 쉐이더도 네. 그 한 과정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네. 그 어떤 위를 쓸 거냐. 막 소식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조그만 위를 쓸 거냐 아니면 네네네. 배식가의 거대한 위장을 쓸 거냐. 네네. 이런 그거에 따라 식으로- 결과물이 달라진다. 네,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거고요. 그 위가 버텍스 쉐이더고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네. 프래그먼트, 그러니까 픽셀 쉐이더인데 그러니까 색상을 정하는 쉐이더는 네. 이제 대장의 비율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마지막에 색상이 결정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라고 불리는 것들은 네. 이제 이 하나의 음식이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사이사이 들어가는 그 서브 프로그램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이 똥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건 네. 쉐이더가 싼 네. 똥입니다. 메쉬를 먹고. 야, 이거 어디 가서도 진짜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모니터에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는 쉐이더가 싼 똥이다. 야, 이거 오늘의 명언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에 컴투스 T 하면은 쉐이더가 싼 똥밖에 기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는 확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니티를 접해보신 분들은 네. 쉐이더, 메터리얼이란 거를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언리얼 엔진을 다뤄보신 분들은 네. 쉐이더가 엄청 생소하세요. 제 친구도 그랬어요. 메터리얼은 알겠는데 쉐이더는 대체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메터리얼은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미지도 넣어놨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접했었던 머테리얼이랑은 또 다른가 봅니다. 이게. 같은 건데 아. 이야기가 좀 더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메터리얼 에디터라고 메터리얼을 그냥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데 네네네. 실제로 그 과정이 이제 쉐이더를 작성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쉐이더 파일이 따로 있고 네. 메테리얼 파일이 따로 있고 네. 직접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네. 이 혼동을 잘 안 하는데 네.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쉐이더를 따로 관리한다기보다는 그냥 메터리얼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넣다 보니까 이 쉐이더 개념이랑 메터리얼 개념이랑 좀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언리얼에서는 쉐이더 알아서 언리얼 엔진 자체에서 뭔가 지금 작업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자동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터리얼과 쉐이더를 조금 네.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네네네. 네, 이미지를 넣었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 있지만 비디오 플레이어입니다. 쉐이더는 플레이어예요. 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비디오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비디오를. 그래야 재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아래 써놨죠. 네. 메쉬 데이터 빼고 나머지 뭐 텍스처나 이런 갖가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를 메터리얼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상자예요, 상자. 네네. 안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을 넣어놓은 건데 네. 그거를 이제 메터리얼이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메쉬를 제외한 돼 있잖아요. 네. 메쉬란 무엇인가? 메쉬. 네. 메쉬가 메쉬가 바로 그 저희가 만들어낸 캐릭터 모양인 거죠. 점들. 네네. 그거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점 집합을 메쉬 또는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 메쉬. 모델과 메쉬도 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길어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그거는 모델은 메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쉬, 메터리얼, 쉐이더가 이게 진짜 오른쪽 이미지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지금 되게 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심정이 딱 저래요, 진짜. 딱 저렇습니다, 지금. 보통 이 허들을 못 넘어서 TA를 궁금해하다가 해볼까 하다가 포기를 하세요. 그렇구나. 이게 아트분들은 그림 기깔나게 잘 그리면 되는데 TA 해봐야지 했는데 야, 이거 그림만 그려서는 답이 없네? 막 그런 장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개념들을 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지금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원질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코드 관점에서 그것도.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드는 캐릭터나 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만든 리소스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 디지털 데이터가 게임에 들어가서 구동이 될 때는 결국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다 전부 이 데이터로 치환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돼야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좀 드렸는데 메쉬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 딱 써있죠. 메쉬에서 점 하나를 딱 빼서 보면요. 포지션 값이 있어요. 포지션 값이 있고 저희 UV 펴가지고 텍스처 해야 되잖아요. 그럼 UV에 대한 정보도 이 점에 들어가 있고요. 노멀, 탄젠트, 뭐 버텍스 컬러 이런 정보들이 이 점 하나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제 데이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모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양처럼 보이지만 다 이거는 이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집합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메쉬라는 것은 아주 작은 점들이 모여서 저런 모양을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쉐이더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 점 하나에도 저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TA는 저런 걸 다루는 직업. 갑자기 직무에 대한 흥미가 팍 떨어지는데 일단은 뒤에서 좀 더 재미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메테리얼에도 이제 예시를 넣어놓은 거죠. 텍스처도 있지만 메쉬 뒷면 그릴 거냐 말 거냐, 불투명이냐 반투명이냐, 얼만큼 금속이냐, 막 이런 것들, 세세한 그런 정보들을 다 메테리얼에서 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개가 인풋에다가 메쉬를 넣으면은 이제 쭉 그 소화기가 소화가 되는데, 개구리가 똥? 개구리가 똥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관여를 하는 게 이런 거죠.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돼 있는 부분은 쉐이더가 이제 이렇게 위장을 바꿔치기를 하는 거고, 메테리얼은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합니다. 왜냐면 그냥 정보니까요. 메테리얼이 뭘 하는 건 아니고 이 메테리얼에 있는 정보를 꺼내서 쓰는 거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쉐이더들이 지지고 볶고 해서 저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메테리얼, 메쉬, 쉐이더 이런 게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진짜
소화기관 똥밖에 기억은 안 남지만 진짜 이해가 확 돼갖고 따라오는 데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렇게 변환하는 게 쉐이더라는 건 알겠는데, 네. 사실은 실제로 보이는 거는 뭔가 그런 때깔 좋은 어떤 그렇죠. 그런 뭔가 실제 그 조명 연산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럼 이 조명 연산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라는 의문도 또 이렇게 드실까봐 네.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네. 게임 엔진에 라이팅, 쉐이딩으로 돼 있는데 네. 사실 게임 엔진뿐만 아니라 네. 이런 그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3D 메쉬를 렌더링하는 그런 엔진들은 네. 다 이런 비슷한 방식을 차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종 색상을 정할 때 직접광 계산 결과와 간접광 계산 결과 그리고 발광 색상 이 세 개의 그 값을 모두 더해가지고 네. 최종 그 색상이 결정이 돼요. 이게 직접광, 간접광까지 야, 뭐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단순하게 직접광이야, 직접 비추는 거고, 간접광은 어디 이렇게 하나 거쳐서,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겁니다. 네. 네. 직접 빛이 와가지고 물체 표면에 닿아서 네. 그 생기는 결과를 직접광 결과고요. 그럼 실제로 빛이라는 게 물체에 닿고 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튕겨서 또 어디 그렇죠. 벽이나 이런 데 그렇죠. 부딪혔다가 네. 또 물체의 다른 표면에 또 부딪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그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물체가 빛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살짝 밝아져요. 네네.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결과를 계산해가지고 간접광 결과로 더해주고요. 그리고 물체가 스스로 빛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또 발광 색상을 또 이렇게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색상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계산을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설마? 네. 아, 보통은 툴에서 해주는데 이제 TA분들은 그것들을 직접 계산하신다. 그리고 요 정도 값을 넣으면 색상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것도 다 머릿속에 있으시겠네요.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네네네.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아. 이만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것들. 야,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아트분들은 야, 저기 색 뭐 어떻게 틀어졌네. 저거는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아니고 무슨 뭐 다홍색에 가까운 빨간색을 써야 돼. TA분들은 저거 색상값 뭐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그렇게 막 색살이 뭐 0.3점 뭐 이렇게 네. 수치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색깔이 이렇게 틀어진 이유가 어디가 잘못돼서 여기가 틀어진 것 같다. 라는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빨리 보고 캐치하실 있으면. 수 있겠네요. 네, 어디를 고치면은 이게 좀 해결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엔진마다 막 때깔이 다르다, 뭐 지금도 나왔지만 서페랑 네. 유니티랑 다르다 이런 네. 것들은 다 이 직접광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간접광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그냥 달라진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거지. 이게 이 프로그램에서는 원래는 잘 되는 거고 저 프로그램에서는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 프로그램에서도 저 프로그램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네. 쓸 수 있다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 계산을 해주는 게 쉐이더니까. 네, 쉐이더도 있고 보통 이제 쉐이더에다가 또 추가로 붙는 네. 것들이 많긴 한데 네네네. 네, 보통은 쉐이더에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게임 엔진과 뭐 서페 같은 거에서 보여지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쉐이더를 직접 만들어서 네.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어떤 일을 하고 NPR 스타일의 캐릭터를 서페와 게임 엔진에서 문제없이 다룰 수 있는 커스텀 쉐이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지식 알아봤습니다. 소화기관 쭉 가서 똥 탁 싸면 쉐이더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